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런 우려를 오늘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한 것들이 나타날까라는 우려를 전에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문제가 거의 그냥 소수였습니다.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선관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국민들이 다수 국민들은 선거 제도를 신뢰하고 민주주의를 신뢰했었습니다. 근데 그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계엄 이후에 대통령을 했던 분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서 선관위를 군인을 보냈다? 그럼 이게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된 겁니다. 지금요, 이 향후 뭐 부정선거 있었는데 없었는데 이 논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득 안 됩니다. 이게 큰 답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것만 믿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오늘 더 걱정은 이게 확산이 계엄 이후에 이제 여야 정치권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이게 언제 지지자들을 이게 정치권으로 번지면요. 이제 소수가 아니고 유튜버 차원을 넘어서 정당 이 폭이 확대된 겁니다. 이제. 서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게 이걸 정말 어떻게 향후 지혜롭게 이게 청문회 하면 해결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걱정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의원님들 생각처럼 국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런 우려와 자괴감이 들고 정말 심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만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 드리다가 말았는데 윤석열 탄핵 심판 7자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도태우 변호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부정선거론자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헌재 대통령 변론에서 대통령을 변론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도까지 있냐 하면은 저 재검표 날에 오전 일찍, 아침 일찍 선관위가 위조 투표함을 막 들여보내는 정황을 법원 경위가 보고 자기들끼리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녹취했다는 보도 정황까지 들어보신 적은 없죠, 총장님?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 대법원 소송 중에 그랬다는 겁니까? 예, 소송으로 다루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판결문만 보시면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는 위조 투표지가 대법원 소송 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통령 변론이라는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주장을 하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어요. 그 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웃지만 이걸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이 어디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화면에 나오는 언론사가 스카이데일리라고 단독 보도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PPT 보시면, 예. 이 해당 무치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웃어 넘기는 이런 찌라시 같은 신빙성 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탄핵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보면서, 야, 수준이 낮아도 저렇게 낮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매체는 아주 허위, 조작, 날조, 그리고 부정선거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금도 진행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차장님, 이거 지금 수사 의뢰돼 있거든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의뢰하시고 지금 이런 논란 때문에 총장님, 우리 선관위 직원들도 사이가 굉장히 많이 저하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그냥 선관위가 마치 부정선거의 온상처럼 되고 국가가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근데 답답한 건 사실 부정선거 주장은 민주당 쪽에서 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은 이 선거 행위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했다는 그 말이죠. 그거 아닙니까? 결과가 뭐 아무튼 뭐 부정이든 뭐 잘못돼서 민주당이 유리했다는데 대선에 진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참패했으니까 이쪽에서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근거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거 논의로 하고요. 이거 선관위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장님. 우리 직원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거 지금 논란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대체 고민의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저희가 뭐 서버나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 소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뭐 그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선관위가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고 심지어는 일부 처음에 제가 총장으로 봤을 때는 그 21대 국선 투표지를 한번 총장이니까 다 알아서 좀 맞춰서 확인을 좀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투표지는 기본적으로 관할 선거위원회가 선거가 종료가 되면 봉인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적법 사유가 있을 때 그 위원회 의결을 거쳐 봉인을 해제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봉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 총장이 마치 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 내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으니까 좀 서버를 내가 직접 재검표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는 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서버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의혹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부분에서 분명히 현재 그 과정에서도 제발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발 좀 그 서버 검증 좀 해 주십시오. 법원 입장에서도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하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네. 분명히 있어요. 총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이하인가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총장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총장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